현대 연구는 반복적으로 타인과 맺는 관계가 의학적으로 강력한 몰핀이라는 것입니다. 엔돌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헬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 의학 전문지에 이런 내용의 논문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effects of marriage on your health. 결혼이 당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연구해 보았습니다. 결혼이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자,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연구자들이 협심증 병력이 1만 명에 가까운 유부남들을 연구했을 때 협심증의 병력이 없는 1만 명에 가까운 유부남을 연구했는데 협심증 병력은 없지만 높은 수준의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향후 5년 안에 협심증을 일으킬 확률이 20배나 더 높은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현재 협심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협심증이 걸릴 수 있는 위험 인자들, 예를 들면 고혈당, 고지혈증, 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같은 그런 콜레스테롤이 높은 수치라든가 심전도 이상 등의 이런 높은 위험 인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향후 5년 안에 협심증을 일으킬 만한 확률이 몇 배나 더 높더라? 20배나 더 높은 소견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부인이 당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 내 와이프는 나에게 종종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나를 많이 배려해 줍니다. 라고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이런 협심증의 위험 인자가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협심증이 발병할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정말 그런가 볼까요? The researcher drew this conclusion. The wife's love and support is an important balancing factor which apparently reduces the risk of angina pectoris even in the presence of high risk factors. 결론은 뭐냐면 결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연구자들은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지지는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는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냐면 중요한 밸런싱 팩터, 이 균형을 맞추는 요인이 되는데 어떤 상황 하에서 그러냐면 협심증의 그 병력의 그 위험이 분명하게 줄여주는 중요한 균형 요인이 된다. 심지어 현재 고위험 요인을 가지고 높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 한다고요? 아주 그 협심증이 일어날 위험 요인, 높은 수준의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협심증의 위험을 분명히 줄여주는 중요한 균형 요인이 된다. 뭐가요? 뭐가? 지금 현재 협심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협심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같은 높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그 중요한 균형 요인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The wife's love and 뭐예요? The wife's love and support. 여러분의 뭐가? 사랑과 지지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 벌에 물려가지고 막 황당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암에 걸리셔서 놀래시고 경황이 없는 그 상태에서 사모님이 같이 따라와주고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하는 것들, 또 우리 아내가 아프니까 남편이 CC라서 이 유명한 닭살 커플이라 늘 아내를 챙겨주고 함께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과 관심과 지지가 여러분의 질병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닭살 커플 아니시라서 안 되는가? 우리 양 여사님은 닭살 커플이 아니라서 안 되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유명한 유식이와 영숙이 커플은 어때요? 서로 닭살 커플이 아니라 평생 왼수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궤양에 걸린 적이 없는 유부남 8,500명을 연구했습니다. 위궤양 병력이 없는 유부남 8,500명을 연구해봤는데
이 남자들은 질문지를 채우도록 한 후에 5년 동안 추적 연구했습니다. 연구가 시작될 당시 부인으로부터 별로 애정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대답한 남성들은 향후 5년 동안 다른 남성들보다 궤양에 걸릴 확률이 몇 배가 높더라? 2배는 높더라. 여러분 남편이 병든 거 어쩌면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부족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남성들은 궤양에 걸릴 확률이 거의 몇 배나 높더라? 3배나 높더라.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은 전혀 궤양에 걸릴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유명한 닭살 커플이기 때문에. 자, 이 연구에서 부인이 자신에게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느낀 것이 흡연, 연령, 고혈압,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궤양에 걸린 것과 더 큰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 흡연이나 나이가 많거나 뭐 고혈압이 있거나 직장에서 상사가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이 궤양을 유발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생활이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부인이나 남편이 나에게 사랑이나 지지를 표현하지 않을 때 병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진단해 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주식 선생님 어때요? 우리 사모님이 자주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이 왼수 하십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이 아내가요. 이 동상이몽 아시죠? 동상이몽. 오죽하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가족 오락관에 한 부부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뭐였냐면 인꼬부부였어요. 여보, 당신하고 나처럼 좋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남편이 시간이 없으니까 막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왼수! 그러니까 아니 두자 말고 내자! 평생 왼수! 남편은 분명히 자기가 인꼬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장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죽어도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내 아내는 또 나하고 결혼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당신하고 나처럼 좋은 사이를 뭐라 그러지? 뭐라고요? 평생 왼수. 순간의 선택이 1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해서 이 평생 왼수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속이 다 썩었어요. 맞습니까? 안 그러시면 여기 지금 누가 앞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웃잖아. 앞에서 지금 막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동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실 여러분들이 아내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남편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몸이나 마음이 더 황폐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으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왜 이 국민송이 됐습니까? 모두가 여자들은요 결혼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뭐 경제력 좋고 뭐 물론 조건 따지죠. 그런데 여자들이 대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만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 이게 결혼의 1순위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었죠. 근데 살아보니까 나만 사랑해요. 어때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도 사랑해서 문제죠.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서 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궤양에 걸린 것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지 않을 때 그게 사람을 이 위궤양이 소화기부터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참 의미심장해요. 이는 친밀감이나 배우자나 소중한 친구와 사랑에 찬 관계를 갖는 것의 의학적 가치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1993년 영국 의학저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연구자들이 발표했습니다. 7년간 이들은 752명의 남성들을 추적했습니다. 연구가 시작될 당시 이 남자들은 의학적인 검사를 받고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처음 검사가 시작될 당시에 심각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한 남자들,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가 지금 막 망해서 쫄딱 길거리에 내앉을 만한 상황에 걸린 사람들, 또 직장에서 해고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또는 이혼 중인 사람들, 이런 심각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한 남자들은 처음에 검사가 끝난 후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망할 위험이 몇 배나 높더라? 이게 이렇게 이 사회적 지지나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그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논문을 보면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Mortality in Men Born in 1933 이 뒤에가 좀 잘렸네요.
스트레스가 있는 인생 사건과 사회적인 지지와 사망률 간의 1933년 남성에게 있어서의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사건이나 또는 사회적인 지지 그리고 사망률과의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았는데 all of analysis of specific causes of death 어떤 그 사망의 원인, 구체적인 사망의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The associ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mortality was evident only in men with low emotional support.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 어떤 그 사람들의 사망률, 사망의 원인, 구체적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봤는데 사람들이 사망하는 게 위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뭐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 있었냐면요. 보니까 인생의 사건과 사망률 간의 그 사이에 어떤 연관성, 상관성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낮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남자들에게서만 단지 only 어떤 사람들에게서만 그게 명백하게 나타났냐면 어떤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사건과 사망률 사이의 상관성을 보았더니 어떤 상관성이 있었냐면 낮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남자들에게서만 명백하게 나타나더라. 정서적 지지가 사망률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conclusion 결론을 봅니다. Stressful life events are associated with high mortality in middle-aged men. 여기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인생 사건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중년에게 있어서 중년 세대들의 사망률, 아주 높은 사망률과 관계가 있더라. 결론이 뭐라고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무엇과 이 연관이 있냐면 스트레스가 있는 인생 사건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중년 세대에게 있어서 높은 사망률과 관계가 있더라. 중년 세대가 사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있는 사건들과 아주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구체적인 원인을 보냐면 Men with adequate emotional support seem to be protected. 남자들이 뭘 받으면 적절한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면 그 높은 사망률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떤 남자들이 이 중년 남성들이 높은 사망률과 관계가 있는 것이 이 스트레스가 있는 인생 사건들인데 그런데 적절하게 사업에 망했거나 건강이 악화됐거나 뭔가 실망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적절하게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남자들은 이런 사망률, 높은 사망률에게서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가 정서적인 지지와 사랑과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연약해져 있을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서적인 지지를 좀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가 시작될 당시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고혈압,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지수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의학적인 지표보다 사실은 어떤 지표보다 향후 7년 동안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가 뭐냐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과 지지와 애정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라고 애정 표현을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요. 괜찮아. 사업 망해서도 당신하고 나 아직 몸 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사랑과 지지가 여러분이 제2의 플랜 B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다음 시간에요. 말기 암 환자가요. 그 평생 왼수인 남편이 죽고 나니까 병이 싹 나서 버렸어요. 2달 만에. 결혼이 여러분의 건강에 왜들 웃으세요? 평생 왼수 다들 찌는 데가 있으셔? 결혼이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지지와 이런 이 정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기서요 당뇨가 600에 넘는 분이 오셨어요. 그 병이 다 나섰는데요. 갈 때 되니까 아들이 전화합니다. 엄마 미용실 그거 하나 있는 거 그걸 또 날려먹었어 아들이. 어떻게 알고? 엄마가 다시 그 길로 이 혈압 올라가면서 뚜껑이 열리면서 쓰러져요. 스트레스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서의 이거 굉장히
그 어떤 그 수치보다 고혈압이나 혈중 중성지방 지수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어떤 의학적인 지수보다 더 높이 이 사람은 곧 몇 년 안에 이렇게 되면 사망할 거야라는 강력한 지표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회적인 지지와 애정을 받고 있느냐, 아내의 사랑과 지지가 있느냐, 남편의 사랑과 지지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과연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부원장님 뭐 사랑 얘기하려고 나오셨나? 자, 이 연구가 놀라웠던 점은 연구가 시작될 당시 믿을 만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있어도 사망률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지지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훨씬 더 T인파워가 왕성하게 회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원하시면 지존자 앞에 매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의 찬 관계는 스트레스가 주는 부정적인 의학적인 효과를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의학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신체적인 병변보다 뇌 병변을 가지고 있는 파킨스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도파민이 부족한 파킨스 환자는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럴 때 특효약은 뭐냐면 유식이가 영숙이에게 사랑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표현해 주는 게 우리 영숙 사모님의 병을 쑥쑥쑥쑥 낫게 하는데 굉장한 에너지라는 거죠. 박수 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찬 관계는 스트레스가 주는 부정적인 의학적인 효과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도파민이 쑥쑥쑥쑥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호르몬 콜티솔이나 카테콜아민이나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비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좀 더 쉽게 면역력이 자꾸 약해지고 자꾸 살고 싶지 않고 아유 죽고 싶다. 계속 이렇게 우울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에너지를 보존해서 몸이 긴급한 비상사태로부터 다루도록 한다는 면에서 이 억압체제는 진화 과정에서 생긴 지혜가 작동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건강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낮춰줘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중화하는 역할을 하는 놀라운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여보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난 안 돼. 여보 나를 위해서 꼭 일어나줘. 여러분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연구는 반복적으로 타인과 맺는 관계가 의학적으로 강력한 몰핀이라는 것입니다. 엔돌핀이라는 것입니다. 타인과 맺는 관계가 의학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조금 더 사랑한다고 더 표현해 주시고 남편에게 조금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자꾸 이거 눈에 보이는 거슬리는 것만 지적하지 마시고요. 당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유대감은 만약 그들이 긍정적이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라면 스트레스로 야기된 질병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치유에 크게 기여하고 여러분의 수명을 100세까지 살 수 있는 100세의 혁명을 유발해서 마침내 여러분들은 누가 된다? 누가 된다? 더 이상 이유식이 아니고 더 이상 이 영숙이가 아니고 여러분은 그렇게 젊어지셔서 100세 혁명을 유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오키나와 아파지아, 빌카반바 훈자에서 봤던 것들을 입증해 줍니다.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가 많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만근 교수님, 우리 김상래 교수님 보면 정말로 제가 롤모델입니다. 너무 훌륭하고 제가 참 존경하고 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가 많은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낸 비범한 사람 엘리너 왓슨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낸 그녀의 업적을 기리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사협회에서 주는 평생 공로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기와 활력이 넘치시고 강하고 건강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아주 멋진 여성이십니다. 그런데 엘리너 왓슨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여사님이 왜 100세 혁명을 유발했냐면 엘리너 여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은근히 피해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하루 종일 이렇게 뭐랄까 진을 빼는 사람이 있을 땐 여러분 은근히 피하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엘리너 왓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아우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예, 유소영 만나면 지만 떠드는 게 아니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우리 보셨죠? 청춘시에 3회 울만의 시 가운데 청춘은 나이가 먹어서 이 노인이 아니라 뭐가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춘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 우리가 노인이 되냐면 이상을 잃을 때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상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암은 불치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불치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불치의 병은 없습니다. 여러분 불치의 마음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것이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유, 소, 영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해지고 여러분 모두 다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엘리너 왓슨처럼 여러분 모두가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유쾌한 사람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영감이 팍팍팍 떠오르는 사람, 언제나 청춘인 사람, 그 성령과 사람에게서 수없이 에너지를 받고 영감을 주는 사람. 여러분 꼭 나으셔서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나면 나를 유쾌하게 하는 사람,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이런 엘리너 왓슨과 같은 여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8,000잔의 마티니, 한 세기에 걸친 상과 배움과 사랑이라는 엘리너 왓슨의 자서전이 출간된 직후에 그녀와 기자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엘리너 왓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었고 어렸을 때 난 항상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내게는 날 극진히 사랑해 주신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야 모든 사람이 살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주는 우정을 유지하는 것도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깊고 오래가는 우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과 우정과 같은 사회적인 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중요한 치료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100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많은 사람이 즉시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왜요? 저는 믿음 안에 있고 진리의 모든 사항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믿는 것을 실행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개똥과 같이 여기지는 않는지. 믿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나 형제들과 화목한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도 가로막힌 담이 없어야 하고 남편과 나 사이에도 가로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핸드폰에 비밀번호 잠그는 거 뭔가 반드시 구린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잠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되고 부부간에도 간격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남편을 용서했는지 혹은 아내를 용서했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용서했는지 감히 누구를 용서할 자격도 없는 내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내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에는 원한에 사무친 마음 또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악한 추측이 조금도 없는지
만리장성 많이 쌓죠. 우리 이런저런 추측하면서. 경쟁과 특별한 운청과 명예를 위한 갈망, 최상권을 가지려는 소망이 전혀 없는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정신을 품고 있는지 내 자신을 면밀하게 일기를 쓰듯이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기록들을 하늘에 이 적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의 말뿐 아니라 생각과 사상도 통제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예절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큰 결핍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읽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성경을 수없이 통독하고 수없이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향상이 없어요. 여전히 가방만 메고 교회 갈 때는 말짱했다 교회 나오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혹을 밀리치는데 아주 무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 뭐예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고 가랭이 찢어지고 살고 있다고요. 교회 갈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나오면 경건의 외투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in Christ, out Christ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과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서 계실 때 그분을 따라서 먹기도 하고 그분을 따라서 내 이기심을 쫓아내는 방법도 따라해보기도 하고 장동건 따라하기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하기가 날마다 실현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서 이기심이 올라오고 뚜껑 열릴 때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이 순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죄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이 많은 이거 인터넷 홍수, 여기 하루 종일 스마트폰 끼고 사시는 중독들 많죠. 지금 무슨 약물 중독보다 더 심각한 중독이 핸드폰 중독인 거 아시죠? 요새 어떤 논문에 보니까 핸드폰 중독,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사상을 병들게 하는지 여러분 대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시냇물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여러분이 일 끝나고 나면 인터넷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켜고 무슨 유튜브 먹방 봐야 되고 이 아주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마음의 시냇물이 순결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영적인 처녀들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품행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개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10년 교회 다녀도 20년 교회 다녀도 50년 교회 다녀도 내 엄마가 가는 교회는 절대 가고 싶지 않고 나는 내 자식이 그런 말 할까 봐 가장 두려워요. 우리 엄마가 가는 하늘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우리 아빠가 가는 하늘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 내 친구가 가는 하늘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정말 가장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품성의 모든 결점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건강의 여부도 생과 사의 여부도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존 로빈스는 100세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청춘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청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한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마음의 시냇물이 순결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허영과 악한 기질과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쇄신되지 않은 육적인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심령이 세련되고 부드러워지고 고상해지면 말과 행동에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도 대화하다 보면 정말 진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내내 나는 어떻고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어떻고요? 상대방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되면 그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의존하고 기도와 말과 행동을 확고히 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중얼중얼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는 그런 그 건강한 이 말하는 방법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입히죠. 그죠? 조금 더 생각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내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언행은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거룩한 믿음을 공헌한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믿음과 일치해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덕적인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랑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롤모델로 삼은 사랑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과 일치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에 비추어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백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존 라빈스의 백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의 비결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